이 정운원 에이시아 리퍼블릭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자신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여 변호사의 뭐 이 팔을 꺾어가지고 이 또 폭행 혐의로 고소가 되면서 불거진 게 성공보수 착수금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였었는데 이번엔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의혹이 불거졌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원래 부장 판사 출신인 예. 변호인 선임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을 하면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요청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금 포함 성공보수가 작년 2015년 7월부로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착수금을 받을 때 성공보수로 예비식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간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50억이라고 하면 착수금 20억에 성공보수 30억, 5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보석이 기각이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인데 4개월 깎인 8개월을 선고가 받았죠. 항소심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30억을 돌려달라고 해서 30억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착수금 20억도 실패를 했으니까 모두 돌려달라. 그러나 이 재판부의 항소심 담당했던 변호사는 내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다. 항소심에서 4개월이 깎였지 않느냐. 그리고 착수금 20억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너무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 시비가 됐는데 여러 가지 지금 추문이 나오고 있죠. 그 해당 당일 재판부의 배당 부장판사를 전날 내일 판사가 배당이 되면 오늘 저녁에 만났다. 이런 지금 폭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폭로가 지금 양쪽 변호사 쪽에서 나오는 게 더욱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첫째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백지용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판사가 이 같이 술자리 한 거는 맞는데 그 다음날 법원에 가보니까 아니 전날 만났던 사람이 얘기했던 사건에 내가 거기에 배당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브로커는 먼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재판을 하게 될 걸? 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그 법원의 사건 배당이란 게 예. 우선 그 항소가 되고 사건이 접수되면은 예. 우선 사무국 여기서 아마 컴퓨터로 사건 배당이 됩니다, 재판부에. 근데 예. 재판장은 있죠. 예. 사건 배당이 되고 나서 뭐 며칠 뒤에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그 기록을 갖다 줘야지 그 사건이 나한테 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기 전에 직원이 먼저 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브로커가 그 사건이 비부장에게 배당됐다는 걸 안 거는 직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법원 외의 사람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처신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애국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조 브로커라고 이인보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건설업자를 이제 호황기에 누렸던 사람인데 현재는 건설업에 이제 안 하고 법조 브로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로비를 해서 이 사건이 어느 부장판사의 어느 부에 배당이 되느냐 정도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항소부의 부장판사께서는 나한테 이 사건이 배당된 걸 몰랐다. 전날 저녁에 예전부터 2,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이 나한테 배당이 돼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 변호사님 계시지만 재판 기피를 하십니다. 이분이. 부장판 항소부.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이미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건에 재판을 하게 되면 우혹에 휩싸일 수 있고 나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항소부에 배당을 예. 시켜달라. 이렇게 예. 된 거기 때문에 그 부장판사, 항소부 부장판사님은 적절한 기피 그렇죠. 신청을 근데 하신 것 제가 같습니다. 예. 조금 말씀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은 예.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요. 예. 이 대법원 그 사이트 검색이 됩니다. 예. 거기에 사건 번호하고 피고인 이름을 넣으면은 재판부가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알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 조금 우리 그 시청자들이라든가 우리 그 전부 다 여기 계신 분이 그 좀 의아해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1심에서 징역 3년 구형됐습니다. 검사가. 예. 그래서 1년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습 사기라는 건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도박입니다. 도박이죠. 도박이니까 도박 사건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없으면요 보통 항소심에서 검사가 그대로 구형합니다. 3년 구형했으면 원심대로 구형합니다. 원심대로 형을 예. 선고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형하기 때문에 3년을 구형하는 게 맞는데 어떤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든가 뭐 이러면은 구형을 낮춥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항소심에서 검사가 스스로 2년 6월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에 따라서 8월을 감형을 시켜줬거든요. 이게 사기라든가 상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어떤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으면 충분히 합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사건인데 이 상습 도박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로비 리스트에 보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판 검찰을 통해서 구형을 낮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로비를 갖다가 지금 비부장판사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공판 쪽에도 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형량이 갑자기 줄어든 건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예. 지금 그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정황이 폭로가 됐습니다. 이미 이 47세 된 채모 부장판 출신 여성 변호사가 이미 폭로를 했습니다. 20억의 착수금을 나 혼자 다 그걸 받은 게 아니다. 검사 출신 또 공판부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여러 명 아마 지금 폭로되긴 5분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습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징역형이 안 되는 거죠. 3년 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폭로된 게 뭐냐면 8명의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하고 예전부터 검사장 출신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법조브로커 이모 씨 8명이 있는데 그중에 채모 부장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단을 직접 쓰면서 접견실에서 빠지라고 해라, 빠져라. 이게 폭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다 나서게 되면 복잡해진다. 예. 이런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일리가 있음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부장판사, 채모 부장판사,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습 도박에서 20억의 착수금액, 이건 사실은 저는 뭐 상상도 못하는 돈인데, 이게 같다는 거 있죠. 전 그래서 여 변호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게 예. 선임계 안 넣은 변호사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채모 부장판사가, 출신 변호사가 착수금을 다 받은 걸로 하고 이게 세금 안 내는 쪽으로 해가지고 딴 변호사한테 갔다면은 이거는 탈세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탈세도 탈세고 저는 사실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혹 수준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의혹이 그렇다 아니다가 밝혀져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의혹들 지금 언론에 포함되어 있는 의혹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는 것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지방 변호사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는데 서울지방 변호사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징계 정도인데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